보험 가입할 때 이걸 설계사에게 꼭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숨겨도 되나?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괜히 말 안 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못 받을까 불안하고, 반대로 굳이 안 해도 될 말 했다가 오히려 손해볼까 헷갈리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고지 의무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제대로만 알면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실제 사례를 모아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고지사항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보험 가입할 때 말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게 싹 정리가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불이익이 없이 안전하게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도움되는 정보 매일 전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서는 이 고객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과거 병력에 따라 여러분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보장을 갖고 있는 보험이라고 해도 더 건강할수록 더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25세 여자 1급 기준일 때 3대 진단비, 각종 수술비 보험의 한도는 동일하지만 초건강체는 57,998원, 초경증 유병자는 77,768원이었는데요. 동일한 보장을 가진 두 상품의 보험료 차이는 19,770원이었습니다. 20년 납입이면 약 47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고지사항은 단순히 보험사가 내 병력을 심사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서 동일한 나이대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심사에서 떨어질까봐 또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까봐 병력이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땐 강제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많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 종착지가 있는 거죠. 우선 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의 단계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병력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표준체의 고지사항을 물어보고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형 고지사항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두 고지사항의 핵심은 투약 이력이 있는데요. 유병자형은 기본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2개월 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일단은 표준체로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반면 유병자형으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약 이력을 보지 않으니까 말이죠. 특히 처방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유병자형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3개월 이내 고지사항을 보겠습니다. 질병 확정 소견, 의심 소견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의사가 직접 무슨 병입니다 또는 어떤 게 의심됩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혀 있으면 질병 확정 소견, 의심 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입원 수술 필요 소견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원이 필요하다거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듣거나 서류에 기재가 되면 역시 해당이 됩니다. 투약은 약 처방을 받는 걸 의미하고요. 행여 처방을 받았지만 약국에 가서 약을 타지 않았다고 해도 투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점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처방전은 받았는데 약국 가서 약을 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처방전 그 자체로 처방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드시지 않았더라도 역시 고지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꼭 알려야 하는 이력이라는 거고요. 다음은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먼저 추적 관찰검사나 정기검사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선 병증의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나 추적, 관찰 검사들은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자궁에 근종이 발견됐는데 수술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서 의사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6개월 전과 크기 변화도 없고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정기적인 관찰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였고 병증의 변화도 없었다면 이땐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근종의 크기가 커져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병증의 변화가 생긴 검사의 경우 재검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 검사는 무엇일까요? 재검사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다시 받는 걸 의미한다면 추가 검사는 동일한 질병이지만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복통이 찾아와서 복부 초음파를 실시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럼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저희 구독자님의 사연입니다. 2개월 전 혈압 측정과 피 검사를 받았는데요. 혈액에 큰 이상은 없었고 고혈압으로 인해 약 처방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갔고요. 검사를 할 때마다 고혈압의 병증 변화가 없었고 혈액 검사간 이상 소견도 없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받았던 혈액 검사는 말씀드린 정기적인 관찰 검사에서 해당하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2개월 전 혈압 측정과 피 검사를 받았을 때 똑같이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고 고혈압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약이 떨어져서 처방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 소견이 생겼다고 해요. 그럼 재검사에 해당이 되어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주기로 약 처방을 받거나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자의 루틴 검사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악화돼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약 처방들은 새롭게 질병이 확정이 되었거나 의심소견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희는 지금 유병자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혈압, 당뇨, 우울증, 고지혈증, 피부염약 등등 처방받고 복용 중이라면 표준체로 가입이 쉽지 않고 유병자로는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3개월 내 고지사항은 아니라면서 왜 표준체 가입은 안 되는 거냐? 바로 표준체의 5년 내 고지사항 때문입니다. 표준체에서는 5년 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의미는 연속해서가 아닌 총 합계를 말합니다. 5년 동안 고혈압약을 30일 이상 드셨다면 설령 1년에 7일씩 5년을 처방받았다고 해도 고지사항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설령 정기적인 관찰 검사에 해당이 돼서 3년 내 고지사항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5년 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걸려서 유병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유병자로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유병자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병자도 어떤 보험으로 가입하는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초경증을 제외하곤 나머지 유병자 보험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보이시죠? 3, N, 5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N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3년 전 중대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305, 315, 325 정도가 되겠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저 중대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대 질병에는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흔히 암뇌심이라고 부르는 질병 등이랑 간경화, 신부전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에 진단이 되어서 입원 수술한 경우 그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또 회사의 약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형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도 6대 질환이 아닌 5대 질환만 보는 곳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B사의 경우 6대가 아닌 5대 질환으로 간경화가 빠져 있습니다. 즉 간경화로 인해 5년 이내 확정 진단을 받았던 분은 B사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6년 전에 암 진단 후 항암 치료 중인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6년 전 최초 진단을 받고 1년 차에만 입원 수술을 했고 그 5년 동안 현재까지 입원하거나 수술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활동성 암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일반적인 보험 가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봐야죠. 그런데 반면 7년 전 위암에 진단된 사람이 입원해서 위 부분 절제술까지 받았습니다. 5년 이내에 통원으로 항암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했고 4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완치 이후 항암 치료는 더 이상 받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최초 진단 확정이 5년을 넘었고 완치된 이후 병원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로 7년 전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고 5년 내에 심근경색에 대한 재진단이나 병증 악화가 없었어요. 일단 유병자형에서 투약은 보지 않고 5년 내 중대질환 관련 고지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분께서 5년 내 증상이 재발해서 검사를 통해 재진단을 받거나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받지 않았다면 유병자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유병자형에서는 투약을 보지 않는다. 6대 질병이 아니라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이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이라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유병자 보험에 대한 선택지가 보다 폭넓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대질병에 의한 병원 이력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았던 분들이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검사 결과상 뭔가 의사가 얘기한 게 있었다면 꼭 결과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의심소견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재검사 소견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검사 결과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드시 3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지를 꼭 확인해서 담당 설계사에게 고지해 주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이 지났고 결과지상 내용에서 병증 진행이 없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고지사항에 대해 너무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담당하는 설계사가 고지사항이고 아니고를 판단해서 잘 알려주실 거니까 말이죠. 다만 고혈압으로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다고 해도요, 인과관계에 따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 협심증, 심근경색 등 뇌 심장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질병이지만 암이랑은 사실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뇌 심장 진단비는 유병자로, 암 진단비는 표준체나 건강고지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가입하시면 당연히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이력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비 보험의 경우 유병자용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 맞지만 3대 진단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3대 진단비 보험도 유병자로 가입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똑같이 20년 나 90세 만기 38세 남자 1급 기준인데 3대 진단비를 표준체로 가입했을 땐 55,543원, 유병자로 가입했을 땐 72,340원이었습니다. 두 보험료의 차이는 16,797원으로 20년 납으로 계산하면 총 403만 1,280원 차이가 나는 건데요. 구독자님께서 고지사항에 대해 세세히 그 차이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질병이 하나 있다고 모든 보험을 유병자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란 점만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보험 설계를 받으실 때 몰라서 유병자용으로 가입하는 손해를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